안녕하세요. 신혜주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예방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제 유인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점조직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제공하겠다,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전달책으로 많이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기껏 검거를 하더라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전달책만 검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전달책으로 유인되는 경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알바몬을 통해서 부인 광고를 해놓고 알바몬인데도 거기서 알고 보면 이제 전달책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일반 사무 직원인 것처럼 해서 부인 광고를 내서 갔는데 그 자리는 일이 다 찼으니 이 서류 전달 일만 하라고 하면서 전달책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벼룩시장에 구인 광고 내는 건 기본이고, 또 벼룩시장에 구직 광고를 낸 사람한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그런 전화가 와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단순한 서류 전달 아니면 내근직이라고 해서 막상 가면은 돈을 수거하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돈을 수거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제 경매 일을 많이 하는데 이 경매 대금을 수령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법무사 사무실 외근 직원인 줄 알고 일을 하다가 전달책이 된 경우죠. 근데 이럴 때도 충분히 주의를 하면은 피해자가 직접 그 해당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을 했더라면 경매 대금 수거하는 일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법무사 사무실은 없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속이는 그런 말만 믿지 말고 사무실을 직접 가보거나 했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내근직인 줄 알았는데 자꾸 서류 수령하라고 가면서 막상 가면 서류 수령은 안 하고 돈을 받아서 ATM기를 통해서 입금하라 이런 일을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런 걸 눈치챘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서 이제 형량이 예전 같지 않고 세졌어요. 이제 실형도 나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 단순 전달책들도 이런 단순한 일에 이런 시급도 높게 쳐주고 이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냐. 당신도 알고도 가담한 거라고 수사기관에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 거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적은 형량을 받으면서 그 범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바로 자수를 하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랬다고 해서 검거되었을 때 나 몰랐어요 이런다고 수사기관과 피해자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전국의 많은 CCTV로 인해서 이제 이 전달책으로 단순 전달책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수사기관이 잡고자 마음먹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안 잡히겠지 하고 하시지 말고 바로 자수를 하시면 감경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수하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는 걸 알고 이틀 만에 바로 경찰에 자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다행히 실형을 피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나 며칠 안 했고 그리고 안 잡힐 거야.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고 그리고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만에 사람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셨을 때 하루빨리 자수하셔서 감형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반성문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반성문보다 실질적인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보이스피싱 금액은 하루 이틀 일한 그런 아르바이트비에 비교할 수 없게 피해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적게는 적어도
수천만 원이고 많게는 억대의 손해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전달책으로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이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갚을 형편이 됐으면 처음부터 전달책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겠죠. 피해 보상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피해자들이랑 합의를 좀 본다면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그때 상담 오셨던 분도 자수도 물론 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현장 일을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데 좀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이 힘들게 일한 건데 피해 보상으로 내놓기가 물론 그분도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진심이 피해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될 수 있었고 이것이 양형 참작 사유가 되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무성의하게 있다가 검거됐을 때 난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인용이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빠른 자수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성, 진실 어린 사과, 피해 보상 이것이 여러분들의 양형도 줄이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위로가 될 것이며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발전하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빠지는 피해자도 없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하는 그런 피해자도 없는 투명한 경제 질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